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감독으로 영화를 봤고요. 오늘 임대영 감독님 그리고 고원희 배우, 전여빈 배우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볼 건데요. 네,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모실게요. 저도 이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제가 오늘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출한 영화를 개봉했을 때 몇 번 해보긴 했는데 그건 뭐 제 영화였으니까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 좀 앞서고요. 또 미리 변명을 좀 하자면 한 달 열흘 동안 프랑스에 있다가 귀국한 지 며칠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차가 적응이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네, 한국말 서투르고 네, 이게 낙하감도 바뀌고 뭐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GV 많이 하셨어요, 감독님? 예, 아직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요. 이제 몇 번 했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네, 세 분 할까요? 예. 우선 이렇게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 저는 이 영화 연출한 임대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에서 자영 역을 맡은 배우 전여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에서 스테반의 여자친구 예원이 역할을 맡은 고원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여기오는 오는도라는 영화를 연출을 했었는데 그 영화에서 전여빈 배우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여빈 배우가 출연한 영화 개봉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왔어요. 지금 곧 1987 영화 개봉 마치고 제가 이러고 다닌다는 걸 집에서 알면 좋아하겠죠. 네, 이 영화도 잘 돼야 되니까요. 네, 그렇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전여빈 배우랑은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감독님하고 고원희 배우님은 오늘 지금 초면이에요. 방금 한 1분 전에 복도에서 깜깜한 데서 인사하고 예, 지금 이렇게 그랬네요. 네, 우선 영화를 재밌게 봤고요. 근래 보기 드문 타입의 영화였어요. 그것이 좀 반가운 지점이 있었고,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할까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전 만드는 과정이 조금 궁금했어요. 네,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네, 그런 걸 좀 들어보는 게 궁금했어요. 제가
감독의 입장에서 GV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참 그거는 어떤 감정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 걸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영어를 만들었는데 다시 이거 말로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야 하나? 내가 잘 못 만들었나? 전달이 안 됐나? 그런 의심을 막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질문들을 좀 안 해보려고 해요. 네, 거기에서 그것은 무슨 의미였나요? 감독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배우들에게 거기에 그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질문들은 좀 다른 지부에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돼서 만들어졌고 뭐 그런 과정을 조금 저희한테 들려주시면 이 영화를 재밌게 본 감상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아이디어 함께 출발, 언제쯤 그리고 어떤 마음에서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서 어떤 이야기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의 시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 영화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초가 됐던 것은 제가 God Bless You, Mr. Rosewater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 한 중년 남자의 일생을 짧은 시간 동안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채플린 회고전을 서울에서 했었는데 그 극장에서 봤던 채플린의 영화가 저한테 큰 인상을 남겼었고 그 뒤에 이제 그 무성 영화의 주인공으로 모금산이라는 사람을 한번 넣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무성 영화를 먼저 구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점점 살을 붙여가면서 이런 형태의 영화가 됐습니다. 처음 장편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장편 시나리오로 쓰시게 된 거예요? 예,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장편 영화를 찍어보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제가 무성 영화를 구상을 해서 그 시나리오를 짧게 썼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도 장편을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던 차였고 그 전에 준비하던 장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모금산이라는 인물이 조연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인물이 저한테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무성 영화를 좀 발전을 시켜보자.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성립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런 형태가 돼서 다행히 좀 지원을 받게 돼서 찍게 됐어요. 네. 지원은 어디서? 네, 2016년에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 저예산 영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영화 찍으라고 돈도 주는 나라인데 참 제가 감사하게 그 돈을 받고 영화를 잘 찍었습니다. 네, 2016년에 저예산 영화 지원 사업에 돼서 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걸로 시작을 하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2017년에 저예산 영화 배급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봉을 하게 됐었어요. 예, 여러 작품에 지원을 해줬네요, 영진이가. 네. 이 이야기를 그래서 돈이 생겼고 이제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처음 팀을 이제 꾸려야 되잖아요, 영화 만들기를 하려면. 예. 네, 굉장히 촬영이나 뭐 조명이나 PD나 굉장히 작업을 해온 지인들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팀을 꾸리고 시작하셨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팀은 지인도 있었고요. 그 지인을 통해 아름아름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은 팀이 된 친구들도 있고, 저희가 촬영팀, 미술팀, 조명팀 사실은 다 그 이번에 처음 작업해보는 분들이었어요. 네, 감독님이랑은 처음 작업했어요. 네, 이렇게 이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이 영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같이 됐다가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인연이 돼서 참 이 영화는 좋은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태프들이랑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작업의 처음 시작에 감독님이 주로 강조하거나 내지는 꼭 공유하고 싶었던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보던 흑백이고 또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 보던 영화의 리듬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어떤 감독님이 세워놓고 공유하고 가신 건지 아니면 뭐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이 공유됐던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 레퍼런스가 있는지 이런 것. 일단 이제 사실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같이 하게 된 분들이 아니어서 이제 시나리오로 사실은 뭉쳤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로 뭉쳐서 이제 각자 이 영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흑백으로 찍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제가 처음에는 설득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다 이렇게 이 영화는 흑백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어떤 말로 계속 설득을 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로케이션에 가서 이제 왜 이 영화가 흑백이어야 되는지를 촬영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점점 금산 예, 진짜 금산에서 찍으셨.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산으로 직접 가서 예. 같이 네. 예,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딱히 설득할 필요 없이 이 영화는 흑백으로 찍어야 되는구나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흑백이라는 포맷뿐만 아니라 이제 뭐 코미디의 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말로 설득했다기보다는 이제 영화를 같이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좀 의견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캐스팅 과정도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기주봉 선생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자주 놀라운 연기 보여주시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번에는 정말 그 얼굴에 어떠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떤 배우들한테는 꿈과 같은 경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런 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내공이 안 되니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걸 다 붙여서라도 관객을 설득하려고 이렇게 갖은 애를 쓰는데 내가 어느 경지에 오르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 담을 수 있을까? 그런 최고로 미니멀한 경지를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웠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씬에서는 또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주시죠. 네, 그 움직임도 너무 적확하고 힘이 있고 정확한 양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 어울리는 움직임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기주봉 선생님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네.
저희 문소리 선배님께서도 카메라 앞에서 가만히 계셔도 이제는 무슨 아니 저 화장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 기주봉 선생님도 화장을 좀 하긴 하셨습니다. 저희 처음 뵀던 것은 제가 대학로에 반야 아저씨라는 체육부 연극을 하셨었는데 그 연극하시는 곳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전통적인 고전적인 방식으로 제가 시나리오 들고 DVD 제 단편들이 담긴 DVD 들고 찾아뵙고 뒤풀이 자리에 이제 따라가서 이제 술을 같이 마시면서 제가 욱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두 번의 술자리 끝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술김에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를 녹음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많이 연락드리고 찾아뵈면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단편 영화에도 꽤 출연하시고 또 단편 영화 감독들한테도 굉장히 큰 힘을 주시고 소통하시고 그런 것도 최근에도 뵀었어요. 그래서 참 멋지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이 두 여배우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오디션 많이 보셨어요? 제 오디션을 이렇게 막 열어놓고 보지는 않았고요. 이제 제가 만나고 싶은, 제가 꼭 하고 싶은 그 배우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이렇게 따로 뵀습니다. 저희 팀이랑 같이. 우선 이 순서대로 여빈 씨는 제가 선배님 영화랑 그리고 그 전에 장지은 감독님 드라마에 나온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보고 이 배우는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전에 단편 영화들, 이제 독립 영화제에서 많이 뵀던 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분은 누구지? 하는 그런 강렬한 호기심이 생겨서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 끝에 연락을 드려서 뵙고 근데 제가 실제로 뵙고 나서 너무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역이든 제가 놓치면 아쉬울 것 같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주는 배우였고 그래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되게 수다스럽게 서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영이라는 인물이 저희 되게 수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영 역으로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여빈 씨가 저희 예원보다는 자영이 저는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그때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인연이겠구나, 이거 천생연분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저희 팀이 부탁을 드렸고 선택을 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고요. 원희 씨는 전에 흔들리는 물결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장편 영화인데 거기에서 처음 뵙고 제가 그 연기를 보고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그 영화를 본 뒤로 저희 팀이랑 좀 같이 봤어요. 또 그 영화를 같이 보고 또 이렇게 따로 연락을 드려서 만나 뵀습니다. 근데 또 저희 원희 씨는 예원이라는 캐릭터에 되게 강한 어떤 애착랄까 그 캐릭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원희 씨가 눈을 안 깜빡이시는 거예요. 저를 봤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눈을 한 번도 안 깜빡일 수 있지? 눈에 뭐가 들어갈 텐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뒤늦게 들었는데 경청하느라고 그랬다고. 소집중한 상태.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눈으로 듣는구나. 신기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제가 좀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가 사람 눈을 보는 걸 되게 그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무서워했었는데 너무 안 깜빡이시고 저를 보니까 근데 예원이라는 캐릭터가 그런 존재감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저희가 또 부탁을 드렸고 원희 씨가 또 선택을 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두 여배우한테도 시나리오 읽었을 때 처음 들었던 느낌, 생각, 그리고 감독님 만났을 때의 마음, 이런 그때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요즘에는 느와르라든지 되게 자극적인 영화나 이런 작품들밖에 없었어가지고 잔잔하면서 감동을 주는 작품에 좀 목말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감독님 작품을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하게 감동을 주는 작품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마냥 재밌게만 읽었었는데 두 번 봤을 때는 재밌게 읽었던 부분에서 또 다른 감동이 몰려와서 슬펐던 부분도 있고, 이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랑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관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에 따라서 각자가 가지게 되는 감정들이 매우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지점에서 웃고 어떤 분들은 이 지점에서 막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색다르웠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원이라는 캐릭터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캐릭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남성에게 의존적이고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색다른 캐릭터가 굉장히 흥미로웠었고요. 이상하게 예원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내가 하면 나는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들어서 그렇게 눈도 안 깜빡이고 감독님과 대화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제 상황하고도 좀 많이 닮아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를 대본으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영화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 뭔가 자신의 생애 끝자락에서 자기가 젊었을 때 펼치지 못한 꿈을 어떻게든 뭔가 펼치려고, 근데 그 펼치려는 마음 안에는 사실 아들에 대한 아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그 사랑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지만 영화적이지만 그걸 되게 꿈꾸고 싶었어요. 그게 완성된 영화를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마도 그 시기에 저한테는 따뜻함이 되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데반이나 예원은 저한테 잘 그려지는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 캐릭터들이 솔직히 말해서 회색빛이었어요. 빛이 드러나는 몇 가지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모금산이었고 자영이었고 그리고 스데반을 두고 갔던 엄마, 그리고 수영장 아주머니가 되게 많이 저한테는 되게 컬러풀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자영역을 만약에 맡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최고의 감독에서 이서영 역을 하면서 조금 많이 발랄했었거든요. 많이 발랄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엉뚱하고 발랄한 연기를 하게 되면 나는 계속 그런 이미지가 씌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으면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때보다는 조금 더 힘을 빼고 조금 더 아이 같은 모습으로 연기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연기를 다시 보면 부끄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했던 연기였고요. 네. 네. 그리고선 놀라웠던 것은 영화가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예원 역과 스테반 역을 봤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이 배우들이 제가 미처 그리지 못했던 거를 그려내고 그 위에 색깔을 입힌다는 느낌을 들어서 스스로가 되게 부끄러웠고 이 사람들 정한 오빠나 원희를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었어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는 또 감독님한테도 되게 많이 고마웠어요. 이런 톤을 정리를 해주셨다는 게. 우정환 배우랑은 그 단편 때부터 같이 작업을 하셨던 인연이 있으시죠? 네, 저희 그 단편을 한 편 같이 했었는데요. 이제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인연이 없었고 그 단편 때 처음 이제 만났는데 같이 저도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배우로도 도와주고 그냥 뭔가 스텝의 마음으로 가서 대사 한 줄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처음 만났었고요. 오정환이라는 배우는 저는 갈매기라는 연극을 그 대학로에서 했었는데 그 연극을 가서 보고 제가 또 반해가지고 예,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왜 안 오신 거예요? 지금 언체인이라는 공연 중이세요? 네, 연극. 제가 가야겠네요. 아, 네.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배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감독님의 의도가 어땠었는지 그냥 여쭤보고 싶은데, 뭐, 요즘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의 등장이다. 뭐 이런 리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나리오를 쓰실 때부터 여성 캐릭터를 그리실 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대로 그렸는데 그런 리뷰가 나온 건지. 근데 저는 그런 리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영화에서 굉장히 남성들이 마초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여성 캐릭터를 그렇게 평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욕도 많이 안 하죠. 폭력도 사용하지 않죠. 굉장히 힘 빠진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성 캐릭터 주변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 여성 캐릭터들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용적이고 한없이 수용적인 전통적인 남성들의 로망과 판타지가 있는 전통적인 여성상의 다른 버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것은 꼭 한 캐릭터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캐릭터에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런 리뷰에 대해서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또 처음에 여성 캐릭터들 만드시면서는 또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저희 영화 속 여성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제 주체적이다, 독립적이다, 진취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칭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영화 만들어 놓고 보면서 원희 씨랑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한국 영화의 여성 캐릭터가 인간 혹은 인간과 가까운 정도의 그런 캐릭터가 얼마나 없으면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희 씨랑 대화를 하다가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 노력은 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노력이었냐면 글쎄요, 대사 한 줄이라도 더 의미 있게 써보자. 그리고 그냥 단지 어떤 저희 여성 캐릭터들뿐만 아니라 모든 캐릭터들이 그냥 그 캐릭터로서 대상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소비시키지 말자 하는 그런 저의 어떤 확고한 어떤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또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런 노력은 있었지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금 글쎄요 아쉬운 점들이 계속 만들어 놓고는 좀 보이고요. 그래서 예. 네, 그런 대상화시키지 않으려는 노력 그것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을 한 거고 그 마음이 사실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굉장히 꽉 채워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내 행복은 너한테 달린 게 아니다라는 대사인가요? 원희 씨는. 네, 그 대사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처음에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이 그냥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구나 그냥 그렇게 들렸어요. 왜냐면 관계가 지속되면 이 사람이랑 계속 지속될 관계면 서로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달린 건 아니지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행복에. 그런데 그 나의 행복과 너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과 관계를 끝내려나 보다 이렇게 느꼈다가 그런데도 계속 늘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 보면 말은 저렇게 하는데도 계속 가려나 이런 계속 네 그런 마지막까지 그런 의심도 품다가 그 캐릭터와 스테반의 이유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고요. 그냥 스테반과 예언은 가치관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언은 내 행복은 너한테 달린 게 아니야. 너는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였고 스테반은 그걸 다르게 받아들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영화를 좀 어쨌든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다 각자 감상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글쎄요. 저는 이게 예원이 저라면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캐릭터에 제가 보고 싶은 그런 구석들을 조금씩은 넣었던 것 같은데 예원은 이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것 같고 그리고 누가 봐도 헤어질 것 같지 않나요? 네. 스테반한테는 그게 가장 큰 어떤 보답일 것 같고요. 헤어지는 이제 거지. 헤어질 것 같은 결정적인 또 느낌이 이 영화에 이제 흑백이잖아요. 색이 없잖아요. 색깔이 없잖아요. 색이 없는데 이 남성 여성을 얘기 드러나는 색도 없어요. 섹슈얼리티를 얘기하는 색도 거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것도 좀 특이했어요. 아니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어쨌든 뭐 나이를 떠나서든 관계를 모든 관계에 섹슈얼리티가 주는 긴장감이 조금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일부러 빼신 건지 아니면 그것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있는지. 네. 제가 그 섹슈얼리티에 대한 좀 이해가 아직은 좀 제가 좀 어린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아직은 자신이 좀 없었고요.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커먼 센스, 그러니까 21세기의 상식, 이게 한 인간이고 남성, 여성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고 이런 그런 상식에 근거를 해서 시나리오를 썼고 연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섹슈얼리티 부분은 저도 좀 아예 그냥 빼버리자. 네,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좀 더 이걸 잘 알게 됐을 쯤 다시 뭐 제대로 표현을 그때쯤은 이제 제가 좀 연출을 잘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희 씨 예원과 스테반의 사이에서도 전혀 그런 긴장감이 없고 심지어 그 모금산 씨도 잘생긴 고자이신 고자라고 해서 욕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영의 사이에서도 전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정말 근래에 보기 드문 특이한 영화다. 보면서 이렇게 싹 빼버릴 수가 뭐 이런 인상을 받으면서 보기도 했었고요. 네. 예, 이게 참 위태로운 지점들이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보면서 되게 긴장하게 되는데 볼 때마다 모금산과 자영이 그렇게 같이 수영장에서 만나서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 것이 그 과정 동안 한 번쯤은 모금산이 추태를 부리거나 아니면 자영이 편견을 갖고 쳐내거나 이게 이제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위태로운 순간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연출적으로 넘길까 이 21세기에서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눴었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감독님한테 되게 고마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 그럴 법한 소문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 시골의 젊은 여성이 어쨌든 혼자 사는 그 아저씨한테 말을 걸고 둘이 뭔가 맥주를 먹고 친해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감독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이 금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자영의 외로움을 보고 그냥 친구 어쨌든 서로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 상황을 저에게도 말해주셨었고 기주봉 선배님한테도 말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싶어하는 감독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이거를 근사하게 말은 못했지만 그래서 되게 판타지 같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꿈 같기도 하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영화로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촬영에 들어가니 감독님 어떠시던가요? 현장에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 작업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러셨던 분이 현장에 가니 첫날부터 이러더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리딩 오디션 때와 리딩 때 감독님은 좋아요, 여빈 씨 좋아요 그 말밖에 안 하셨어요. 그 이견이 없으셔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냥 되게 좋다고만 하시네. 그래서 그냥 이제 완전 맡겨두시나 보다. 이제 그런 분이 테이크 많이 가잖아요? 아주 정확하셨고요. 현장에 나서는 정말 단호박이 되셨어요. 이제 아주 단호한 이제 감독님이 되셨는데 이제 눈빛을 보면 알아. 이것은 좋다 안 좋다. 근데 눈에서부터 긴장이 항상 서려 있으셨어요, 감독님. 그래서 여빈 씨, 너무 좋았는데요. 다시 한번 갈까요? 여빈 씨,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이렇게 하고 좋았다는 얘기가 꼭 오케이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테이크가 28번을 갔습니다. 네, 근래 한국 영화 현장에서 보기 드문 테이크 횟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테이크를 많이 가는데 좋으면서도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테이크인데 저는 이창동 감독님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익숙한 횟수예요. 기본 승분 이상이었어요. 그 예전에. 네. 근데 왜인지를 이제 말씀을 잘 안 해주셨었어요. 그러면서 멘붕에 살짝 빠지기도 하면서 다시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한테는 배우로서 이제 과제였었어요. 이제 약간은 핑계를 제가 조금만 대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좀 다들 지쳐 있었어요, 스태프들이. 그래서 다음 날이 휴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다들 좀 지쳐서 집중이 뭔가 안 되는 그 느낌이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딱 모여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그 씬을 너무 좋아하는 씬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들 힘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기주봉 선생님이랑 여빈 씨도 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대사가 조금씩 이렇게 뭔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저도 초짜다 보니까 이제 그
이게 롱테이크였어요. 또 심지어. 그래서 이거를 이 롱테이크로 가면 안 되겠다. 둘로 쪼개자 해서 그 둘로 쪼개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오케이가 나게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배운 게 좀 있었죠. 이렇게 처음부터 둘로 쪼갰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현장에서 배웠던 부분인데 좀 이 연출이 머리를 빨리 써야 되는구나, 이게 똑똑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어쨌든 둘로 쪼갰으면 두 번을 또 여러 번 갔을 수도 있죠. 그 롱테이크가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워요. 배우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편집을 안 하는 거니까 배우들이 연기로 그 편집 포인트 리듬을 정말 관객들이 다다다다 편집한 한 영화에 되게 익숙한데 길게 보여줘도 정말 계속 그 힘으로 집중할 수 있게 배우들이 사실 그 자기 호흡으로 그걸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네, 씬이었을 거고 또 심지어 그것이 스태프들이 조금 기운이 빠지고 늘어지는 현장이었으면 네, 어떻게 영어 테이크를 많이 그걸 돌파할 때까지 테이크를 많이 가는 수밖에 없죠. 원희 씨 어떠셨나요? 감독님 현장에서? 저는 현장 가기 전에 사실 스데반 동환 역할을 감독님하고 맞춰보는 시간이 많았었어요. 세네 번 정도 있었어가지고 현장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워낙 여빈 언니가 나왔던 씬이 워낙 롱테이크고 어려웠던 씬이어서 감독님께서도 욕심을 부리셨던 씬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면 저는 고집 있는 사람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만약 물에 뭔가 그냥 어물쩡하는 게 싫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어서 따뜻하게 나올 수 있는 건가 했는데 현장에서 뭔가 고집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확실히 이 장면에 애정을 갖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지금 계속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기긴 했었어요. 그 많은 뭐 인터뷰나 이런 뭐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우 이런 게 힘들었어요, 이런 게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모든 현장이 다 어렵고 힘들지 뭐 그걸 그렇게 어려웠다고 그렇게 어필을 할까 저는 늘 인터뷰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또 물어보게 되네요. 그냥 괜히 그게 더 궁금하네. 뭐가 제일 행복했어요? 이런 거보다 제일 즐거웠던 일 지점 뭐고 이거보다 네, 그리고 저예산 영화였을 테고, 네, 또 추운 겨울에 찍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 배우분 또 감독님한테 프로덕션 상황에서 예, 촬영 중에서 가장 나에게 난제는 무엇이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여쭤봐야 극복한 지점도 저희가 예, 알 수 있게 되고, 네,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 영화는 모든 부분이 난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흑백을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제 선택을 했는데 어렵죠, 흑백으로 찍기가. 예, 돈도 더 많이 들고 네, 예. 네, 그게 색깔을 빼면 뭐 그게 뭔가 화이트 블랙만 나오니까 간단해질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이게 조명도 굉장히 더 어렵고 의상도 어렵고 모든 스태프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후회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예. 이 흑백을 제가 선택했던 것은 사실은 이 영화가 어쨌든 미적으로 제가 로케이션을 가서 봤을 때도 앵글에 들어오는 색들이 너무 이 영화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배우들의 감정과 연기를 집중하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았고, 근데 사실 쉬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히려 컬러보다 쉽겠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사실상 모든 부분이 더 배로 품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어요. 가령 소품을 어떤 색을 쓸 것인가, 의상은 어떤 색으로 입힐 것이며 그게 패턴이 어떤 패턴이 들어가고 소파에 올라가는 그런 보에도 어떤 패턴이 있어야 하며 커튼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그 색을 흑백으로 돌려놓고 봐야 이게 색이 겹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의 마스크나 배우들을 더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저희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맞추고. 네. 이런 것이 정말 완벽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사실 정말 한 씬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작업이었고요. 카메라가 칼라로 그냥 잘 보이게끔 다 만들어 그렇게 개발을 해놔가지고 연구를 하고 굉장히 네, 그 테크놀로지 그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그걸 다시 다 흑백으로 돌려서 확인을 하고 했어야 하니 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조명 설계하는 것도 그랬고 그 촬영도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모니터를 흑백으로 돌려놓고 왔어요. 그 일부러 이제 흑백으로 돌려놓고 본 건데 현장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검정색 옷도 그냥 검정색 옷을 입을 게 아니라 안에 흰 셔츠를 입고 뭔가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뭐 의상의 어떤 뭔가 완성도 이런 것보다는 이게 이 색이 흑백으로 빠졌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미술 감독 다 같이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가구에도 꼭 패턴이 있어야 됐던 것 같고 소품 하나 하나에도 사실 그냥 그 남색 일기가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그 라벨을 붙여서 이게 다 각자 다른 그 책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고난이도 작업이었어요. 다시는 흑백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까. 네.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두 분한테 여쭤볼까요? 가장 어려웠던 점? 네. 힘들었던 점이 어떤 거예요? 사실 힘들었던 그냥 감독님을 장난치려고 놀리려고 막 단호박이셨어요. 27번 테이크 하셨어요. 그냥 이거는 사실 장난으로 하는 거고요. 저는 정말 힘들었던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딱 2회차 갔었는데 정말 초대받은 손님처럼 그냥 잘 놀다가 거기서 잘 환영받다가 온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없었습니다. 그런 지방의 치킨집 되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네, 치킨이 맛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그 분위기에 강릉의 오백 한 잔이라든지. 네, 방금 생각난 게 있었는데 치킨집에 그렇게 갔는데 그 치킨집에서 27테이크 가면 치킨을 못 먹었던 게 힘들었어요. 치킨을 못 먹었던 게 힘들었어요. 그 치킨집 사장님께서 마침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던 차에 이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저희 촬영 하루만 하겠다고 해서 그 하루 안에 다 찍었거든요. 치킨집 씨는. 그래서 치킨까지 튀겨달라고 부탁을 못했어요. 영업 중이 아닌 관계로. 예. 네. 네, 저도 여빈 언니와 마찬가지로 크게 힘들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워낙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많이 만나서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잡고 가다 보니까 보통 다른 작품을 시작하게 되면 스스로한테 확신을 못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가면서 이거구나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그 전부터 뭔가 감독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다 확신해 주시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한테 의심이 없던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냥 현장이 마냥 즐거웠었고요. 언니 말대로 정말 초대받은 손님처럼 너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고 심지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옆에서 스데반이 대신 운전하고 제가 자는 씬이 있는데 실제로 자서 코를 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현장이 편해가지고 그렇게 NG를 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도 다시 되돌아보면 너무 그립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정말 금산 여행을 한 듯한 그런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에 나오는 여배우들을 보면서 외모에 좀 공통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스테반의 엄마 김정영 배우
지금 영화에 그 모금산의 남동생으로 나오는 김학선 배우의 아내이죠, 실제. 예, 이제 두 분이 부부 관계세요. 그 모금산의 남동생의 부인은 지금 다른 분이 하셨는데 그 실제 부인이 그 스테바드 진짜 엄마 역을 하셨죠. 그 배우의 제가 그 배우를 20대 때 봤거든요. 저랑 일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연극을 시작했을 때 그 언니가 제 같은 극단에 있었는데 그 언니의 외모가 이 원희 씨의 눈과 여빈 씨의 이걸 합쳐놓으면 그 언니 같아요. 예, 지금 많이 후덕해지셨는데 약간 여기는 여빈 씨랑 비슷하고 근데 눈은 여빈 씨보다 훨씬 쌍꺼풀이 짙은 그런 눈이어서 뭔가 그 모금산의 그 남동생 와이프 역을 하신 분은 조금 다른 이미지지만 뭔가 볼록볼록한 게 닮았어요. 뭔가 그 여배우들에서 감독님이 저런 상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예,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글쎄요. 맨 처음에 보건소 여직원도 좀 그래 이마가 볼록하고 누군처럼. 감독님이지 않으신가요? 예, 그분은 저기 저희 이우정이라는 그 감독이고요. 혹시 에드벌룬이라는 단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영화의 감독님이신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예, 제가 좋아하는 선배여서 그 영화의 오프닝을 맡겼습니다. 얼굴이 비슷하다고 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 혼자 그렇게 저 혼자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감상을 했네요. 네, 어쨌든 그 김정영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처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여러분도 질문 궁금하신 게 있으실 테니까 이렇게 시간 조절을 잘해야 훌륭한 모더레이터라고 하던데 제가 처음이라 죄송해요. 더 하고 뭐 촬영 현장 얘기를 여쭤봤으니까 그 포스트 프로덕션 편집하거나 뭐 뒤에 후반 작업하면서 가장 크게 바뀌신 부분이 있는지 또 지금 영화를 이렇게 개봉하고 홍보하면서 관객들의 반응 중에 또 감독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과 달랐던 지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두 가지 뒷부분을 좀 여쭤볼까요? 예. 저희 편집 과정에서 조금 바뀐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대사를 조금씩 더 쳐내고 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잘라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히나 모금산과 스데반과 예원이 함께 고깃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씬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금산이 자기가 전에 만났던 여자에 대한 장광설을 막 이렇게 늘어놓는 대사가 있었는데 제가 편집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력 없고 재미없는 대사를 써서 정말 불필요한데 이거를 왜 그렇게 찍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또 이게 그대로 되면 이 모금산이라는 그 과묵한 사람의 캐릭터를 해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객분들 반응 중에 되게 재밌었던 반응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부산에서 이제 만났던 관객분인데 저희 모금산의 그 모자가 저희는 그냥 아무개 할 때 모자다 해서 그렇게 그 모자를 썼는데 어떤 관객분이 이게 이발사니까 펄모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왜 내가 생각을 못했지 이렇다고 웃길 걸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대사를 많이 쳐내서 그런지 오히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들이 꽤 많았어요.
제일 가슴에 남는 대사는 컷이 잘 붙네. 그거이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영화를 오래 해왔고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만든 사람의 심정으로 이 영화의 전반이 궁금하고 이런 것처럼 컷이 잘 붙는 것만큼 그건 뭐 다 된 거거든요. 그건 네, 그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이 영화가 그걸 다 담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참 그게 좋았었고, 난 또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어서 방금 까먹었다. 뭐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어야지. 아니요. 전혀 후보에 그 대사를 없었던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잘자영 아니에요. 뭘까요, 여러분? 맞추시는 분께 소정의 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 대사밖에 생각이 정말 그거 같은데 저기 기주봉 씨가 자기가 이제 자고 있는데 그 원희 씨가 들어왔잖아요. 원희 씨가 들어와가지고 자는지 확인하면서 물어봤잖아요. 자기한테 토론을 했을 때 자기가 아프다고 보건소를 못 믿는다고 자기가 그런 부분이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음식이죠. 예. 제가 끝날 때까지 생각했는데 다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거 내가 좋아하는 대사였는데 이렇게 시차가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금방금방 뭐가 생각이 안 나고 네. 여러분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제일 먼저 드셨어요. 여기 앞에 두 번째 줄에 자켓을 입으신 분.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문을 임대원 감독님과 고원희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영화를 보면서 정말 로케이션이 금산이란 도시가 정말 영화랑 잘 맞는다고 느꼈는데 금산이란 도시를 고르는 배경이 있는지랑 그 이발소가 너무 좋았거든요. 특히 그 이발소에서 딱 그 주인공이 서 계시고 거기를 또 원경으로 찍은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이발소는 정말 실존하는 이발소인지 그리고 중간에 그 중앙극장도 정말 이렇게 딱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고 고원희 배우님께는 최근에 드라마도 하나 끝나신 걸로 알고 있고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영화랑 드라마를 찍을 때 생각하시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던가 그리고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공간 금산은 우선 저의 고향이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쓸 때 기억 속에 있는 공간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썼고 직접 가서 이제 본 것은 이발소는 우선 실존하는 현재 그 이발소 원래 마을 이발소가 아니었고 그 이발소가 중도 이발관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발관 그 간판을 바꿨고요. 하지만 이제 그 내부는 실존을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 비주얼 세팅을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고 그 중앙극장이라는 곳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폐관된 극장인데 아직 그 안에 그 영사계며 그런 의자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극장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거기서 타이타닉을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 극장이 폐관이 됐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그 지역에 하나 있는 극장이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있던 그 공간들이 이제 하나둘 사라져가고 그래서 그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어쩌면 애정을 이 영화가 표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금산이라는 공간이 잘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기적인 부분에서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사실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달라요. 영화 같은 경우는 보통 준비 기간이 3개월, 촬영 기간 3개월, 후반 작업 3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달 방영인데 이제 막 캐스팅을 시작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영화는 이렇게 관객분들께서 좌석에 앉아가지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만들어주잖아요. 드라마는 사실 집 안에서 다른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감독님 분들께서는 조금 더 딕션을 정확하게 해주길 바라시고 조금 더 감정을 더 이렇게 뿜어내주시길 바라세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시간 배분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질문을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프랑스에서 영화를 보면서 음악이 인상 깊었거든요. 저도 음악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음악 요소마다 적절히 들어가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네, 각을 최대한 짧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정말 OST 갖고 싶어요, 저. 네, 그 하운진이라는 그 블루스 뮤지션이 전곡 다 만들어서 연주를 해주셨고요. 저희 만들어진 영화의 저희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같이 우성 영화 그 음악 넣듯이 같이 보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예. 이걸- OST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무성 영화들은 많이 그런 공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저희 기회가 된다면 저희 영화 한번 같이 블루스 연주자와 함께 같이 이렇게 하는 그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난주에 그 하운진 씨가 한번 저희 OST 연주를 해주셨었어요. 예, 그런 시간이 한번 있었어요. 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가장 감사한 분은 이렇게 따뜻한 감성의 근래 보기 드문 리듬의 영화를 만들어주신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신 임재현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같이 해주신 배우들께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오늘의 감흥을 혼자만 삭히시지 마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곧 영화로 또 여러분 찾아뵐 거예요. 스크린으로 만나 뵙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를 보셨다면 27일날 개봉하는 1987도 또 다른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